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8년 12월 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좀 편안한 복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네. 아침 신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제 오후, 저는 오후 한 3시, 4시경에 어떤 아는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이재수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참 뭐 일하다가 이재수, 저하고 동갑인 58년 개띠. 58년 개띠 기무사령관 64 37기의 기리나였죠. 네. 어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 군인으로서 이 자존심이 다 무너지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구속적 부심에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예, 자기 부하들이 지금 뭐 기무사의 장병들 뭐 참모장 이런 분들에서 포함해서 뭐 거의 70명 가까이 지금 감옥에 같이 가 있다 그래요.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또 더군다나 이분은 그 동기들 사회에서도 뭐 차기 육군 참모총장이다 다 이런 평을 들었는데 네. 사실은 박시만 씨 동기라는 이유 때문에 그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원래 보면 64 37기 그러니까 대학으로 얘기하면 77학번입니다만은 64 37기에 기리나 3명이 있었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전인범 특전사령관, 그리고 신원식 합참차장. 근데 세 분 다 공교롭게도 박지만 씨하고 동기란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장 진급을 못했고 대장 진급을 했던 박찬주 대장은 작년에 그야말로 개망신을 했죠. 그렇죠. 그야말로 공관병 뭐 갑질했다 그래갖고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그 박찬주 씨 뭐 우리 저 군 문제는 뭐 따로 한번 하시죠. 뭐 지금 오늘은 사실 뭐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도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억하시죠? 연초에 보니까 대통령 해외 출장 중에 그 반드시 파헤쳐라 했던 게 뭡니까? 보면은 2017년에 기무사가 주동이 되어서 계엄령을 발동해서 쿠데타를 음모했다는 거야. 그 얘기 어디 갔습니까 지금? 쿠데타는 어디 갔나? 쿠데타는 어디 갔나? 저 한민구가 뭐 저 주도로 해서 저 만약에 뭐 촛불 혁명 세력들을 뒤집어 엎고 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탄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구심, 그 가공의 소설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자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고 따라 말하시죠. 자 오늘 그 생사람 잡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저희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장성택입니다. 네. 12월 12일 장성택이 5년 전 12월 12일 처형되었죠. 고사총으로 자기 조카에 의해서. 근데 그 조카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곧 어제 뭐 임종석 실장도 긴급 뭐 기자들하고 간담회 가졌던 것 같아요. 전화라도 왔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뭐 지난번에 보면 기상에서 얘기했죠. 지나가는 하늘에서 기상에서 기자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내려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가슴을 때렸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혹시 북한 입장에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경호와 안전 부분인데 거기에서 국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 대목이 제가 섬찟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황 대표님 계속 이제 그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거라고 그러는데 이 촛불 공화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서울 시민들이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김정은에게 네. 아니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끼친 해악은 얼마입니까? 네.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죽어서 다 누워 있고 그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서대문에 가면은 경찰청 앞에 그 돌에 새긴 수십만 명 경찰들 돌아가신 분들 예. 그 명패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네. 임종석 씨가 불세출의 영장 우리 민족의 위대한 원수님이신 김정은에게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올 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죠?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우리 김영광 실장 그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방한했을 때 예비 검속 당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좀 경찰서에 좀 오라 그래서 이제 뭐 경찰서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희 대학교 4학년 때 와서 우리 친구들
조금 학교에서 이제 또 시끄럽게 다니던 친구들은 다 예비 검속을 당했어요. 경찰서 예. 좀 와 있자. 예. 유치장에 가도 좀 험한 데는 유치장에도 가두고 예. 아니 뭐 저 숙직실 당직실에 좀 있자 같이 있자 지시다 그러는데 지금이 그게 저 쌍팔년도 전두환 시절인데 네.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아니면 뭐 얘기하시는 박상학 씨나 탈북자들 우리 저 대한민국 경찰서나 어디에 가서 구금해 놓으면 그 경찰서장 담당 형사들 나중에 그 어떻게 처벌을 면합니까? 직권남용이죠. 아,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민간이 사찰이죠. 예를 들어서 예. 예. 저 임종석이나 저 문재인 씨가 지금은 보면 뭐 저 비루 먹은 강아지처럼 네. 저 상갓집 개처럼 그냥 뭐 김정은 얘기만 나오면 기신기신해서 네. 자 위대한 원수님이 오셨는데 네. 저 항의하는 놈들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군 병력과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아무도 못 오게 만들자 할 수 있습니까? 군 병력을 어떻게 동원해요? 저 우리 저 황 대표께서 종편에 나와서 촛불 시위가 가격화되면 위수령부터 선포할 수 있다 얘기했다가 아니 그 지금 이렇게 경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 백남기 씨가 그 당시 이제 물대포 맞았다는 그때 현장 중계하면서 아 대통령 부재 중에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 당시에 그 농민들이 그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갔다가 이른바 침탈하게 된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위수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자제하는데 보면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와라. 그 얘기했다가 제가 흔한 얘기로 찍힌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뭐 기무사가 구테타 음모했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네. 위수령 발동하는 뭐 무슨 뭐 대통령령 이런 거 다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아니, 거죠.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을 동원할 방법은 비상계엄, 경계계엄, 계엄령밖에 발동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만 계엄은 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뭐 사변이라는 건데 뭐 김정은이 오는 게 뭐 무슨 뭐 사변도 아니고 하니까 참. 군을 동원할 수는 없고 그럼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이 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화문 광장을 뭐 무슨 봉쇄. 경찰 10만 명을 동원해서 봉쇄했다. 저 지휘한 경찰청장 그 밑에 경찰서장들 전부 다 직권남용 헌법 위반으로 다 나중에 감옥 갈 텐데 감옥 갑니다. 그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항명 파동 나오고 지금 우리 해병대가 우리 지난번에 저기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면 안 된다고 지금 거의 뭐 정면으로 이 정부의 그 대북 무슨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는데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해병대가 우선 반발하고 있고 해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저 광화문 광장 가서 저 김정은 오는데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동 가는 것이 있을까요? 예비검소 같은 쌍팔년도에 인권 탄압 조치들은 못할 것이고 어디 좀 지방 갔다 오라고 저 탈북자들 중에 과격한 지도자들 뭐 돈 좀 집어주면서 어디 제주도 여행 가라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다 처벌받을 것이고 예. 경찰이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뭐 집회를 불허한다든지 못할 것이고 우리 법원은 이미 촛불 전국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시위할 수 있도록 야간 시위 활동 다 풀어줬는데 뭔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지금 보면은 내로남불이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이미 촛불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쭉쭉쭉 밀고 나와서 현재 이순신 동상 앞에서 법원이 계속 그 법원 지금 생각하면 그 법원 판사들 조금 보면은 뭐 국제인권법 그쪽 계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아니 그 법원이나 예. 그 판사들이 속한 법원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니까 쭉쭉쭉 그 판결은 그대로 남아 유효한 거죠. 유효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100m 앞까지 그러니까 야간 집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고해야 될 거는 그 구시대적 발상으로 내가 권력 가졌으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안 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집회와 시민적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걸 김정은한테 보여줘야죠. 그게 김정은을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김정은이가 보더니 결정적 이유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야말로 통행 이주와 통행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더욱이 보면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탄압하고 그것을 갖다 억제하려는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 탄핵하고 전현직 대통령 탄핵하고 목 자르고 감옥에 잡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김정은이가 직접 보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김정은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서울 왔다 가면 예. 그런 거 느끼겠죠. 아 이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개방하면 너 죽는다고 계속 얘기하셨구나. 이제 잘못하면 차우체스크 우리 국민이 꼴 나는구나. 저는 뭐 이렇게 일 때문에 이제 공무 출장으로 해외 나가면 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손을 붙잡고 감탄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 어디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가보고 하면 네. 한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다. 네. 1945년 전후 네. 경제 성장과 그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룬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일 열심히 했고 또 얼마나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권력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권력과도 맞서 싸우고 군부 정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도 전두환 노태우는 뭐 아니죠. 전두환 싸우고 지금 전직 대통령 둘을 지금 직권남용하고 법조금 어겼다고 지금 감옥에다 쳐놓고도 지금 끄떡없는 사람들인데 네. 김정은을 굳이 좀 비유하자면 이라크의 그 포악함과 국민 무시하는 이 반 전체주의적 테러로 국민들을 괴롭힌 거라면 옛날에 죽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네. 우간다의 이디 아민 같은 정치 지도자인 거예요. 다 쫓겨났죠. 우리 국민이 그래 대통령도 법 안 지키면 목 잘라가지고 감옥 보내는 국민들이 네. 천하의 세계 최고의 독재자가 김정은이가 왔는데 뭐가 두려워서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못 지릅니까? 우리는 광장 지르는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혹시 그러한 기류들이 그러한 뭐 걔네들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풍조를 날라리 풍조라고 그러잖아요. 네. 날라리 풍조가 가뜩 해나 보면 사실 북한이 보면 좀 통제가 이완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완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또 북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절세의 영웅인 그 김정은 장군님께서 그 남조선을 방문하셨는데 그 보도 안 할 수 있겠어요? 또 뭐 의무량으로 얘기 안 들어갈 수 보도 있겠어요? 통제를 조금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예. 자기 내부에서는. 네. 북한은 우리 애청자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대내용 뉴스 통신과 네. 대외용 뉴스 통신이 다릅니다. 다르죠. 뭐 자기네들 말하는 벌어지는 거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얘기 내부에서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내부로만 내보내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 못 온다고 이렇게 우리 황 대표가 딱 99% 못 온다고 걸었을 때 요거를 싹 빼놨어요. 그죠? 김정은은 겁나는 거는 이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 광장에서 쏟아져 나올 분노의 함성인 거죠. 그렇죠. 이 분노의 함성이 북한으로 옮겨가면 자기 죽는 거거든요.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게 저희가 당초 어제 그저께 얘기했을 때 세 가지다. 첫째는 장성택 기일이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떻게 반대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정과 경호겠죠. 세 번째는 와서 얻을 게 없다. 이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 주는 거죠. 줄 영향 나비 효과죠. 우리 여기에서의 조그마한 움직임이 결국은 북한을 갖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이 대내용 뉴스와 대외용 뉴스가 다르듯이 북한도 사실 스마트폰 씁니다. 평양에서 2,300만 중에 500만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문제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요. 이 컴퓨터 다 합니다. 근데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고 그건 인트라넷이라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그 넷이 있습니다. 인트라넷이죠. 북한 내부의 모순, 김정은이가 해결해야 될 북한 내부의 모순이 지금 엄청납니다. 첫째가 가장 큰 것이 시장의 확대입니다. 장마당이죠. 이 장마당이 확대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북한은 스탈린주의적인 중앙 계획 경제죠. 네. 배급을 주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황태순 무슨 공장장 네. 무슨 준하여 고기 지금 웃기죠 우리가 고기 몇 그램, 식용유 몇 그램, 감자 몇 그램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한데 이 장마당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나온 짝투리 천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북한 사람들이 손재주 좋으니까 똑같은 거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네. 그걸 장마당에 다 유통이 되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밀수한 것도 다 유통이 되고 또 집단 농장에서 생산한 무, 배추들도 다 하고 하면서 배급을 못 주게 되니까 주민 통제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뭘 매겨야지. 아니 이거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라 그러면서 뭘 매겨야지. 매겨야지 저 나라님도 고와 보이는 거지. 배급을 못 주게 됨으로 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장악이 사상 통제가 안 되고. 그렇죠. 지난 북한 전문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가서 위대한 영웅님 국내에서 계속 홍보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압살해온 미 제국주의자의 코큰 트럼프 그놈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왔다고 막 하고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뭐예요? 막 걷다가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건 괜찮았는데 김정은이가 불과 차를 타고 옮겨가기 2, 30초 되니까 뒷무덤이 허황하더라는 겁니다. 주민 동원이 안 된 거죠. 동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배급을 못 주니까 동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서 외국 가서 저기 노동자 근로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월급 받는 거 다 중앙당에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근데 뭐 하느냐? 아르바이트 좀 하고 올 때 뭐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뭐 밀수도 하고. 밀수 좀 한 세가지고 그걸 먹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장마당에서 뭐 장사하는 것도 안 돼. 이게 사람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장마당 참 개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이 463개라 그럽니다. 대략 한 500개 큰 마트를 우리 같으면 큰 슈퍼 정도. 아유, 근데 제가 그걸 작은 것까지 합치면 뭐 엄청 돼요. 그래,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게 청진에 있는 건데 그 장마당이 그 규모가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보다 큽니다. 놀라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463개라 그러면요. 대충 한 개군에 2개 내지 3개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북한의 유일 세습 체제를 갖다가 서서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북한의 이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인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제거되면은 군부 실용주의적인 군사 정권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대체석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인정하고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족쇄를 끊어내면은 개혁 개방해가지고 중국 베트남처럼 갈 수가 있는데 이걸 꽉 틀어막고 있는 게 김정은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거기다 이걸 응.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은 다들 김정은 너가 그만두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김정은은 앞날이 없는 거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스마트폰 500만 대지만 정보가 아직은 미약한데 주로 정보가 우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하고 또 USB로 많이 들어갑니다. USB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내려왔을 때 우리 서울 시민들의 분노한 함성 이런 것들이 USB로 들어가게 되면은 감당해내지 못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은 특히 김정은에 의한 3대 세습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라 그러면은 가만 안 있겠는데 실제 그것을 갖다가 조금 그런 일을 하려다가 처형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성택이죠. 장성택이 친중이죠. 친중이죠. 그래서 중국식 개혁 개방의 길을 가려고 하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사실상 일본의 일왕 같은 그런 상징적 존재로 놔두고 본인이 국무총리로 모든 걸 장악하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 다 죽인 거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 모르겠어요. 여기 막 댓글이 달려오는 게 있어요. 저희 댓글 달려오는 것 중에 가장 눈에 확 띄는 걸 저희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환영 피켓 들고 나가겠다는 거구나. 이게 뭐죠? 김정은이 장하다 들어가면은- 김정은 네, 성공을 바란다. 네. 태길도 잘했다. 장성택 고모부 죽인 날 잘 왔다. 이렇게 들고 나가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장성택이죠. 예, 장성택. 그래서 근데 이걸 들고 나가서 이러고 김정은한테 보여주겠다는데 이러고 딱 나가서 있어. 그 우리 대한민국 경찰. 촛불공화국의 경찰이 잡아간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기록은 남겨야죠. 난계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어떻게 보면 그 자살, 아까운 자살 소식으로 또 보면 어제 보면 하루 종일 청와대가 분주하게 움직였던 김정은이 오느냐 우리 마느냐. 국민들의 분노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리고 이렇게 경호 뭐 의전이 걱정되면 판문점에서 만나면 되지. 뭘 국민 불편하게 자꾸 그래요. 그리고 맞네. 우리의 내부의 문제는 이재수 좀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애쓴 장군들, 군 기무사 요원들 전부 그냥 다 때려잡아가지고 감옥 보내는 이런 서슬 시퍼런 사람들이 아니 저 우리의 가장 적성 국가인 그 김정은이 앞에 가면 왜 이렇게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비실비실 희한한 웃음 흘려가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북한 인권 생각도 안 합니까? 그 장성택 자기 고모부 북한 사람들 공개 처형하고 그렇게 한 천하의 독재자를 한마디 인권 얘기도 좀 한번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고 그것도 안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좌파 정부죠. 전 좌파 우파 이런 얘기도 싫고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란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이고 지들이 국내에 대해서 아니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대법원장이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자고 뭐 자정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아,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그 감옥 보내가지고 구속시키면 이 대한민국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 로마의 그 콜로세움 가면 예. 성난 군중들은 피를 보면 자꾸 더 피를 PPP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짜 오면서 아침에 그 정관정에 나오는 사자성 하나를 갖다 꼽아왔습니다. 띵동띵동 안 하시고. 띵동 띵동. 이게 뭐냐니까 군주 민수, 수능 제주, 영능 복주. 뭐냐니까 군 정부를 얘기하겠죠. 정부는 배고 민심은 물이다. 물은 능히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 다음에 문재인 정권 어느 정권에나 공통으로 모두에게 주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배를 뒤집는 이 성난 민심 네.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갈까봐 못 오신다 이 말이죠. 못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옵니다. 못 오신다는 표현을 또 막 항의하십니다. 못 옵니다. 저는 99.9% 못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김정은 못 온다. 넘버 2가 되겠죠? 어제에 이어서. 자, 네. 시리즈 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